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네, 이번 책은 오늘 하루는 어땠냐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듯 지저분한 마음을 안고 무던히 살아가느라 애쓴 청춘들에게 라고 전하는 저자의 잔잔하고도 단단한 위로가 담긴 책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인 정영욱 작가는 이번에 소개할 책의 출판사인 출판사 부크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앞서 출간된 책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와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연습 등의 베스트셀러 에세이로 이미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이 책은 잔잔하지만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긴 감성 에세이로 다시 한번 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덤으로 따스한 응원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싶은 문장들을 마음속에 깊이 잘 담아 새겨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감성이 말라간다고 느꼈다면 아마도 이 책은 적어도 단비는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니까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연거푸 맞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더라고요.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으로 중간중간마다 감성이 잔뜩 묻어나는 사진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의 메시지와 잘 어우러진다는 것 또한 이 책을 보는 독자의 마음에 여유를 제공해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책에서는 독자들의 마음의 상처와 삶이 힘들었던 그 마음들을 살살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정신 차리도록 호되게 혼을 내는 것 같다가도 나아가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이겨내 잘 살자는 응원을 담아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고 담백한 삶으로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과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앞으로 놓인 시간의 기대감이 되는 것. 마음을 다부지게 가꾸어가는 방법이 타인에게 얻는 지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준 응원과 질타가 되는 것. 마음을 분출하는 정도가 감정의 기복만큼이 아니라 향해 있는 마음의 깊이만큼인 것. 단단하고 담백한 삶으로 향하고 싶다. 지난 일들에 연연하지 않되 과거로부터 미래를 배워갈 수 있는 것. 주변의 시선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삶. 건네는 다정이라거나 미움이라거나 하는 것들이 순간의 이기심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정직함. 때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임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없게 하는 수단임을 이제는 안다. 그렇게 하기 쉬운 것만 쫓기보단 쉽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법. 그로 인하여 더 좋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해로운 것을 내 삶 안에서 걷어내는 것. 단단하고도 담백한 삶일 것이다. 뭐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삶을 담백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은 결코 단단함과는 거리가 멀다.
모서리가 없는 사람들. 작은 것엔 딱히 예민하지 않고 모서리가 없어서 착하다거나 참고 살지 좀 말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는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다.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나 기준선 안의 세상은 이토록이나 온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재고 따지는 것을 다른 이들처럼 할 줄 알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인생의 계산을 다른 곳에서 채울 줄 아는 사람들. 깊은 마음이 때론 한없어서 선뜻 떼어줌이 가능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순간 등 돌릴 수도 있는 관계에 있어 키를 쥔 사람들이다. 이젠 안다. 둥글어 보이는 사람과 뭉툭해 보이는 사람만큼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숙하지 못할 때야 쉽게 이용해도 될 것 같고 막대해도 될 것 같았지만 삶을 기어코 겪어낸 요령 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런 둥근 사람들이 나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사람들이며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 이토록 한결같이 뭉툭한 사람아, 곁에 소중한 이들이 당신의 그 무한할 것 같이 넓은 마음과 모서리가 없는 언어와 다정한 손짓이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알 것이다. 때론 배신도 당했을 것이고 아픈 상처를 껴안고 가는 성격 같다만 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묵묵함을 보여주는 당신 곁에 얼마큼 깊은 지지자들이 있는지를, 또 당신의 삶이 얼마큼 소중한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인생을 즐겁게. 즐거운 삶이기를 바란다. 까르르 재미있고 하하호호 웃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삶. 즐겁다는 것이 반드시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삶에 가득한 역경이나 새벽을 유영하는 충동적인 감정들 속에서도 부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굳건한 것. 나에게 온 시련을 나아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것. 그립거나 우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슬픈 노래를 들으며 그 감정을 음미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먹구름이 조금 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그랬다.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그 어떤 것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며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즐거움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란다. 행복은 둘째치고 그저 무탈하기만을 바랬던 나에게 새로운 다짐이 하나 생기는 것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갈 것.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외로움. 삶을 살아갈수록 혼자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말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서 있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도움 없인 금방 굶어 죽지만 자라난 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굶어 죽진 않는 것처럼, 선생님 없인 책을 들여다보지 않던 꼬마는 청년이 되어 스스로 책을 펼쳐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삶은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주변의 지지를 떨쳐내는 과정에서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 위로도 응원도 나의 우울을 해결해주지 못함을 결국 내가 씹어먹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격려는 격려 그뿐인 거라 결국은 스스로가 성취해야 하는 것임을 부딪히며 배우게 되면서 그렇게 혼자가 된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당신은 정말 혼자가 아니다.
단지 삶을 잘 알게 되어서 내가 해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한 것뿐이다. 누구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고 세상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 새벽에 혼자라는 기분이 문득 찾아오는 건 자신 말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음에도 억지로 알게 되는 과정인 거라. 부디 기필코 삶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것이기에 내가 나를 살아내기를 바라며. 사금.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사람이 걸러지는 것이다. 힘겹게 퍼올린 수많은 관계의 알갱이들, 시간의 흐름에 못 이겨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내 삶에 걸맞은 무거운 이들만 남게 됨을 이젠 안다. 이어짐이라는 좁은 바구니 안에서 빛나는 사금을 발견하게 되는 것. 생이 흘러감에 따라 좁혀지는 관계를 너무 애타게 두려워 말 것. 흐름에 맞게 쓸려나가는 가벼운 이들을 아쉬워 말 것. 나를 빛나게 해줄 무거운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기에. 마음의 총량. 난 누군가를 생각하고 염원하는 마음에도 총량이 있다고 믿는다. 자주 솟아나는 기억을 잊으려 발버둥 치는 것보다 누군가를 멈추지 않고 떠올리는 것이 헤어짐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라. 아주 애달프며 궁금함에 몸서리치는 결말은 뱉다 말아버린 이야기라는 것을. 눈이 닳도록 본 적 있는 영화는 다시 볼 마음이 없어도 오래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을. 목이 쉬도록 불러본 노래는 매일 듣지 않고도 입이 기억한다는 것을. 가장 깊고 온전한 덮어둠이란 외려 이런 것이 아닐까.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 기억, 삼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쏟아내고 개워낸 덕에 잊을 이유 하나 없이 영원으로만 기억되는 것. 때론 웃으면서 그 이름 부르고 새겨두고 살 수 있는 것. 정말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에도 총량이란 것이 있다면 말이다. 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잊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대상을 계속 떠올리는 과정. 낭만으로 향하는 일. 낭만이라곤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한쪽 귀로 들려오는 노래를 함께 듣는 것. 수화기 반대편 넘어 들려오는 소소한 이야깃거리 사이로 보고 싶어요. 전하고 한참을 침묵하는 것. 밀려오는 잠 꾹 참다가 핸드폰을 쥐고 잠이 드는 것. 맞잡은 손 반대편으로 서로에게 선물한 별거 아닌 것들을 쥐고 축제가 한창인 거리를 걷는 것. 다 읽은 책에서 좋아하는 문구에 밑줄을 그어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 헤어지기 아쉬워 같은 곳을 몇 번씩이나 삥 돌아다니며 발맞추어 걷는 것. 막 찍은 스티커 사진 뒷면에 짧은 쪽지를 적어 나눠 갖는 것. 이 모든 게 너와 나를 향한 세상에 남은 일말의 낭만. 거창할 필요가 있나, 자랑할 거 있나, 보여주기 위해 하는 만남이 아니기에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온도의 낭만으로 꾸준히 향하는 일.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고 낭만이 제법 없는 세상에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자꾸 믿고 싶어지는 일. 그것이 사랑. 관계의 지속. 오래 정을 나누었다는 것이 서운함과 상처를 견뎌내야 함을 강요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만남의 지속기간이 길다는 것이 권태로움과 이기적임을 참아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말과 행동을 시간으로 무마하려는 관계가 가장 위태로운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의 이어짐에 있어 지속한 시간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없다. 행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시간에 가려진 진실을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마음의 달팽이관 같은 것이 기운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한 시간이 아니라 지속한 마음이다. 관계에서의 방향은 얼마큼 함께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앞으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가여야 한다. 잊지 말라. 미련했던 과거에 붙잡혀 바로 앞을 바라보지 못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제는 안다. 찬란했던 과거를 자랑하며 미약한 희구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인가를 이제는. 힘겨운 오늘을 못 이겨 내일의 아침까지 저주하는 것이 얼마큼 가여운 일인가를 이제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끌며 잠 못 이루는 모든 감정들에게 모두에게 한창이 있고 저무는 때가 있는 것이기에 가지는 때가 있고 소실할 때가 있는 것이기에 상승 하강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잊지 말라. 거기 죽어있는 건초도 언젠가는 초록이었다. 누군가는 삶을 다해 곧 저물어가는 단풍이 가장 화려한 시기이다. 너 거기 피었던 꽃임을 안다. 그리고 곧 맺게 될 열매임을 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말한다. 곧 저물어갈 낙화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뿌리 내릴 씨앗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민둥한 옷까지 벗은 저 나무도 한창 뿌리 내렸던 나무임을 안다. 다 잘려나가 나이테 훤히 보이는 가로수 또한 누군가의 그늘이었음을 안다. 지나갔던 모든 찬란과 미열에 대해, 앞으로의 모든 빛과 석양과 어두운 새벽에 대해 잊지 말고 알고 알아야 한다. 영원한 것 하나 없이 그럴 때만이 있는 것임을. 젊음도 한때이며 무너짐도 한때이며 찬란함도 한때이며 인고의 시간도 한때임을 다시 잊지 말라. 영원히 무너지지도 찬란하지도 않을 것임을. 목격자가 나 하나뿐인 이야기. 목격자가 나 하나뿐인 이야기를 여러 이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만큼 나를 좀먹이는 일이 없다. 특히 부정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순간의 감정에 취해 꺼내든 이야기는 모든 상황을 다 전할 수 없을 뿐더러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화만 쌓이게 된다. 먼 후에 내가 잊게 되더라도 그 이야기를 아는 이들이 생기는 것만큼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정말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울분에 못 이겨 내뱉은 말들은 옳은 분출이 아니란 것.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이야기를 난발하지 말 것. 난 언젠가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푸는 것이 내 화와 울분을 없애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없애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많은 이들이 오래 기억하게 하는 최악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감정은 사그라지더라도 이야기는 오래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삶의 부정은 내가 갈아 마셔야 하는 것이라 그 누구에게 토해내봤자 그 역한 기분만 오래 유지되는 것이라. 밤이 되어서야 그게 밝았음을. 예전엔 소중한 것은 언제나 나를 떠나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떠나간 것들이 소중해지는 거더라.
사랑은 늘 그땐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보내고 나면 사랑이었노라 뒤늦은 깨우침이 있는 거고. 젊은 날의 젊음을 모르듯 모든 빛나는 것들이 다 그렇더라. 지나고 떠나고 없어진 후에야 아, 그거였구나 싶은 것들. 내 삶을 밝혔던 것들은 왜 죄다 밤이 되어서야 그게 밝았음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나. 난 아직도 어리고 여려서 좀처럼 알 수 없는 삶의 모순을 견디기 힘들다. 가시가 가득한 나무들 사이로 잃어버린 그때를 찾아 나서는 아픔들 뿐이야. 삶의 불가항력.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음의 불가항력을 느낄 때 사람은 우울해진다. 아무리 손을 건네도 잡히지 않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거나 모든 재능을 다해도 취하지 못한 업에 시달렸거나 최선의 다정으로 대해도 나를 폄하하는 집단 속에 있거나 중간에서 갖은 발악을 하는데 자꾸 엇나가는 이상과 현실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런 순간의 불가항력은 곧 수포처럼 우울로써 마음에 피어난다. 그래서 나는 우울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달고 사는 이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무던히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아내본 적 있는 사람들,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당신의 그 부정, 생이 꼭 부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음을 애타게 나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감정일 것이다. 그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도 내 노력만큼 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수포처럼 자리 잡은 그 우울이 나의 삶을 거뜬히 지지해줄 마음의 근육이라 생각하길 바라며 그러니 그 우울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불안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미련한 맞물림. 사실 만남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귀결된다. 다만 어떤 걸 포기할 만큼, 이겨낼 만큼, 용기 낼 만큼 좋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은 하는데 따위의 문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볼 때 속으로 조곤조곤 감안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낸다. 그래, 아프겠지, 힘들겠지, 정신 팔려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래도 후회되지 않을 것 같더라. 그리고 당연한 클리셰처럼 나의 삶을 감안할 때마다 상대는 나의 감안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했다. 상대도 누군가에게 감안을 했었고 이어 상처를 받았으니 다신 감안하기가 두려운 거겠지. 그 이후로 나도 똑같이 감안하기가 두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일이 삶에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근데 어쩌겠나. 그럼에도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 그런 미련한 나아감과 곧 미련한 나아감이 맞물리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어쩌면 사랑이 아니었다. 밀어내는 누군가를 집요하게 쫓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 감정이 쉽게 변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를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인 줄 알았건만 갖지 못했다는 미련에 가까운 집착이 되기도 했다. 이게 정말 좋아하는 건지 그냥 갖지 못해 떼쓰는 건지 싶은 순간 그때 나는 오기에 가까운 마음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서서히 놓지 못한 마음의 악의 힘이 풀리기도 했다. 늘 놓지 못해 전전긍긍 긴장되어 있던 힘줄이 다른 세상을 향해 이완한다. 더불어 그를 잡느라 놓쳐왔던 나의 망가짐을 신경 쓸 수 있게 된다. 오래 벼틀 쬐는 과일에 벌레가 꼬이고 상하는 것처럼 마음도 이와 같았다.
너무 오래 데워버린 나의 마음은 듬성듬성 곰팡이가 피고 날파리 꼬이는 악취를 풍겼다. 이젠 안다. 그때의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의 형태를 가장한 다른 감정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살면서 갑자기 찾아온 무력감 때문에 우울해졌거나 행여나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면 정영욱 작가의 상처에 잘 드는 연고 같은 책,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지친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